안녕하세요. 올드맨입니다. 이번 주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몰아보기 편집으로 배려했는데 15화를 기다리신다는 시청자님이 계셔서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려고 도서관에 달려왔습니다. 꼭 일주일 전이네요. 14화 대본을 쓰기 위해 도서관에 와서 작업을 잘 마치고 버스 도착 시간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2층의 음악 감상 코너로 내려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예산을 들여 구비해 놓은 LP와 CD 중에 제 성향에 맞는 곡들을 발굴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텍스트와 한참 씨름하고 나면 영혼이 신음소리를 냅니다. 힘들다고 떼를 쓰죠. 이럴 때 음악을 먹여주면 조금 풀어지거든요. 와, LP 코너에서 반가운 앨범을 찾았습니다. 이 곡은 저도 3년 전쯤 알게 된 곡인데요. 그 당시 저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닌 고전을 탐구하고 책을 쓰고 텍스트로 자신의 삶을 갈아엎고자 하는 작가들이 모인 소규모 연구단체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 당시 워크숍에서 다룬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파이돈, 크리톤, 향연 이렇게 4권의 플라톤 대화편이었어요. 모임을 진행하던 리더가 소크라테스의 영웅적인 죽음을 기리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작품이죠. 이 앨범의 곡 중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너무도 감미롭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주제와 걸맞는 가사와 곡의 분위기가 딱 맞았습니다. 그 시절의 생각이 떠올라서 냉큼 그 앨범을 골라 LP 감상 턴테이블로 와서 곡을 얹었습니다. 일요일 낮 시간이 되면 한 주의 노동을 마무리 잘 했겠다. 이번 금요일에 업로드할 영상의 대본도 잘 마무리했겠다. 긴장이 확 풀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영상 편집이라는 막노동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사실 대본을 쓰는 데는 2시간 정도 소요되고 편집이 꽤나 품과 시간이 듭니다. 자막 생성과 수정, 싱크로 등에 있어서 AI를 활용해서 상당히 노동시간을 절약했음에도 줄잡아 대여섯 시간은 몰입해야 한 15분 내외 영상 한 편을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관건은 대본 쓰기여서 막노동에 가까운 편집은 큰 부담은 없는 편입니다. 한 주의 고비를 잘 넘기고 이제는 즐거운 편집만 남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4개의 마지막 노래라는 곡을 들을 때 저는 완벽한 이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알 수 없는 적으로부터. 내면 깊은 곳에 꽁꽁 눌러 담았던 그 어떤 정체 모를 감정이 풀어져 있는 제 근육과 혈관과 신경계와 영혼의 느슨한 경계를 살만히 넘어서 조금씩 무의식에서 의식의 강을 건너와서 보초도 없는 진지를 가볍게 건너버렸죠. 급소를 맞아버렸습니다. 감정의 어느 급소를요. 카라얀의 지휘와 군둘라 야노비치의 명반이었습니다. KBS FM 명언주 명반을 진행하는 정만섭 씨였다면 호들갑을 떨며 최고의 앨범이라고 극찬할 것 같은 금세 곡에 빠져들었었죠. 1번 곡은 봄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에 슈트라우스가 곡을 붙였어요. 음악도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관계로 각자 나중에 찾아보시는 걸로 저는 가사만 잠깐 소개드릴게요. 어둑한 무덤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꿈꾸었네. 그대의 나무와 푸른 하늘을, 그대의 향기와 새들의 노래를. 이제 그대는 활짝 열려 누워있네. 반짝임과 화려함 속에 빛으로 흠뻑 젖어 기적처럼 내 앞에. 그대는 나를 다시 알아보고 부드럽게 나를 유혹하네. 나의 온몸 마디마디가 떨리네. 그대의 복된 임재.
마침 요즘 계절이 계절인 만큼 일본 곡의 가사와 음률을 누리면서 요즘 제가 경험하는 노동자로서의 첫 봄을 떠올릴 수가 있었죠. 이번 곡은 9월입니다. 정오는 슬퍼하네. 꽃들 위로 차갑게 비가 내리네. 여름은 소리 없이 떨고 있네. 자신의 종말을 향해. 황금빛으로 잎사귀 하나하나 높은 아카시아 나무에서 떨어지네. 여름은 놀란 듯 희미하게 미소 짓네. 죽어가는 정원의 꿈속에서. 오랫동안 장미 곁에 그는 서 있네. 안식을 갈망하며. 천천히 그는 크고 지쳐버린 두 눈을 감네. 여기서부터 제 감정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눈이 좀 따가워지더라고요. 보안경을 끼고 철저하게 방어하지만 비산먼지에 하루 10시간씩 노출되어 있는 환경 때문에 눈이 늘 신경 쓰이거든요. 아마도 눈의 피로 때문일 거라 생각했죠. 드디어 그때 워크숍 때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추모하며 들었던 3번 곡이 흘러나옵니다. 2번 곡에서 이미 쓸쓸한 죽음을 예고하던 시인은 3번 곡에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작곡가도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이 4개의 노래를 세상과 작별하는 인사를 하듯이 청아하고 우아한 멜로디를 선물하죠. 3번 곡 제목은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이제 낮이 나를 지치게 했으니 나의 간절한 바람은 다정히 별이 총총한 밤을 마치 지친 아이처럼 맞이하리라. 손이여 모든 행동을 멈추어라. 이마여 모든 생각을 잊어라. 나의 모든 감각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려 하네. 그리고 영혼은 아무런 감시 없이 자유로운 날갯짓으로 떠나려 하네. 밤의 마법의 원 안에서 깊고 영원히 살아가기 위하여. 주책입니다. 텍스트와 음악의 힘은 참 놀랍기만 합니다.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 먹는 그 순간을 포착해 13년간 집필했던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써낸 마르셀 프루스트의 결정적 순간처럼 이 곡은 제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슬픔과 고통, 억눌린 아픔들, 수치스러운 과거들에 대한 혐오와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모든 어두운 감정들을 한순간에 불러내 나를 쓰러뜨립니다. 그 순간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지만 크게 슬퍼하는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잘못할 수도 있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넌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네 잘못은 아니야. 수많은 상실과 단절, 배신과 외면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프다는 느낌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억누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얼든 숲이 나를 치유하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텍스트가 중요한 모양입니다. 제가 채널 이름을 지을 때 사실은 1분도 고민하지 않고 월드맨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냥 일용직 노동자를 상징하는 어떤 채널명을 지었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이런 흐름을 만나진 못했을지 모릅니다. 월드맨이라고 이름 붙이고 나니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월드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떠올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갈망을 느끼고 책과 예술과 음악과 인간의 영혼을 정신을 일깨우는 요소들을 더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월드맨의 이야기가 이제 시즌 1의 1막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일용직 노동자가 왜 처절한 바닥에서 몸부림치면서 빚을 갚는데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한가롭게 바닷가 얼싱이나 하고 책을 붙잡고 살며 음악 타령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나름 추측해 봅니다. 겨울별님이 지난 14화 댓글에서 남겨주셨듯이 단단한 정신으로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는지 보여달라 했던 말씀처럼 얼핏 타인의 노쇠에 녹이기와 아무 상관없는 신선노름 같은 독서와 예술과 사유가 어떻게 제 삶을 견인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저도 누구보다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15화로 마무리하는 1막을 끝내고 다음 16화부터는 월드맨의 고통과 아픔, 슬픔과 쓰라린 실패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볼까 합니다. 기실 많이 아파서 이런 이야기를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실패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부끄러운 제 지난 이야기들, 나 자신을 비롯해 누구라도 혐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실수와 결정들, 이기적인 제 모습들을 꺼내놓아야 하는데 솔직히 아직도 자신은 없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발그레한 부분은 조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흘러 딱딱하게 굳어 흉터진 곳들은 조금씩 풀어내봐도 크게 아프진 않겠지만요. 그럼에도 용기는 많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든숙 친구들이 그간 보내주신 응원과 댓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운명을 예감했던지 지난 일주일 내내 마음이 왠지 묵직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삶의 소명을 이야기할 때 야훼의 재판정의 배심원들 수백 명에 이르는 배심원들은 분노에 가득 차오릅니다. 저는 그 재판을 텍스트로 지켜보면서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삶보다는 죽음이라는 선택을 했구나 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론이 불멸의 작품으로 25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읽히고 여전히 커다란 울림을 주는 것이겠죠. 그 상황에 비하면 저야 초라한 일개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인생이라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의 정점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면 그 운명에 따라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잠자리에 들 때 선율을 들으며 이런 한 주를 예감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한 주는 1막을 마친 기념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1화부터 15화까지 1막 전체를 몰아보기 형태로 편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광고를 씻지 않고 편하게 쭉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2주 후 금요일에 2막을 열면서 16화 에피소드를 들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월드맨과 커피 한잔 나누며 숲에서 글로 교류하는 멤버십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엊그제 예전에 쓴 일기장을 뒤지다가 4년 전 이 시기에 봄에 썼던 시 한 편을 발굴해냈습니다. 마치 오늘의 저를 예감한 듯한 시여서 좀 놀랐었죠. 오늘 15화를 마무리하면서 월든의 문장 대신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파피루스. 외로운 그는 캄캄한 밤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네. 시리우스와 비너스를, 케이드와 데네브를.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허리에 머물러 있을 때 포이보스 마차 질주를 멈추면 별들은 춤추기 시작했지. 외로운 길잡이 별들의 춤을 읽고 싶었지. 그것 외에 다른 아무런 소원은 없었네. 바다마저 얼어붙은 겨울밤 길잡이는 마침내 소리를 들었지.
별들의 속삭임을. 아름다웠지만 슬펐네. 그 속삭임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눈물로 얼룩진 밤이 수천 번 유성과 혜성이 꼬리를 물고 이끌며 비행하고 은하수 깊은 물 넘쳐 흐를 때까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네. 기력이 다하고 눈이 침침해져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지. 환한 대낮에도. 바로 그 밤 눈먼 길잡이 마음속에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네.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던 그날 밤처럼. 길잡이는 더 이상 사람을 이끌지 않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마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길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싫어하니까. 굶어 죽은 그를 사람들은 마을 밖 쓰레기 더미에 던졌지.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오랜 시간 비가 내렸고 세상은 홍수에 잠겼고 다시 포이보스 마차 질주를 시작할 때 길잡이의 썩은 욕심은 씻겨 내려갔지. 이듬해부터였어. 지구별에 파피루스가 싹을 틔운 것은. 2021년 4월 17일 밤. 월드맨.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